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여수시가 남은 2년 동안 여수를 남해안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박람회 준비와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역점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단체는 차별화된 정책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사업은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개발입니다. 여수 반도를 둘러싼 5개 만을 특색 있게 개발해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와 관련해 국내외 홍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고 밝힌 정 시장은 날씨와 교통,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선박람회 주 행사장을 진모지구에서 엑스포장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행사장을 아예 엑스포장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병행할 것인가 7월 말에는 확정된 난이 이렇게 공표될 겁니다. 또 앞으로 육성할 3대 신산업으로는 수소와 탄소 중립, 드론 산업을 지목했고 관광 분야에서는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과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등을 역점 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정 시장은 이 같은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여수를 남해안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 만족과 균형 발전 그리고 성과 실현 등을 시정 운영 방안으로 정해서 현안들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정 시장은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인구 28만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여수시 인구는 27만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있는 관광산업과 음식, 숙박업 등 연관업종의 불황에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선 8기 2년이 지났지만 여수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고 추진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뚜렷한 활동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기명다운 어떤 좀 이슈들, 아젠다를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달 예정된 조직 개편과 부시장 인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민선 8기 후반기를 앞둔 여수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에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고흥군입니다. 고흥군은 인구 10만 명 달성을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3가지 미래 전략 산업을 제시했는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접근성부터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고흥군이 제시한 3가지 전략은 우주와 드론, 스마트팜에 있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은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2년간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타 면제를 꼽으며 우주발사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과 KTX 경전선 연결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지속적으로 군수인 제가 건의하고 있는 건 고속도로하고 철도, 고속전철입니다. 남은 2년 군정 운영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드론 공역 등 항공 기반 시설은 관광과 접목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고흥과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드론 택시를 관광 상품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기존 10만 평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70만 평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6, 70만 평의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구 6만 명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고흥군. 전남의 대표적인 소멸 위험 지역이란 위기를 딛고 인구 10만 명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지방의회마다 새롭게 의장단을 꾸리고 속속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원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독주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도는 역시나 민주당이 그린 그림대로 꾸려졌습니다. 의장 선거에서는 진보당에서도 후보를 냈지만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던 광양 출신 3선 김태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12대 전남도의회 의장은 4년간 동부권에서 맡게 됐고 부의장은 관례대로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각각 1명이 맡았습니다. 최우선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기기 없이 소통하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민주당에서만 후보를 내며 민주당이 독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임위원장 선거마다 득표수가 엇비슷해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한 민주당의 집안 단속이 성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의 개파로 분류되지 않은 의원 상당수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불가피해진 의장단 내 불편한 동거. 소수 정당의 서운함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제12대 전라남도 의회로 전남도민과 농어민에게 기억되는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김문수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민주당 주도의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를 앞둔 목포시 의회는 민주당 내 경선에서 낙선한 의원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가 징계 대상이 되면서 파장에 휩싸이고 있고 강진군 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 경선 후보로 꼽혔던 특정 의원이 협박성 우편물을 받은 뒤 불출마해 배경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지방의회. 또다시 민주당 주도로 꾸려진 후반기 의장단이 얼마만큼 책임 정치를 보여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산단에서 골절상을 입은 한 노동자가 지역에서 응급병원을 찾지 못하고 수도권까지 올라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쯤 이 노동자는 작업 중 오른쪽 다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여수의 한 종합병원에서 광주의 전문병원 등의 수술을 의뢰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후 6시간 만에 경기 시흥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괴사가 진행돼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이 노동자의 진술을 토대로 향후 작업장의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미화 국회의원이 정부의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남에 최대 300명의 정원을 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제415회 국회 임시회 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5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 비해 부족하다는 등 전남의 의료 취약 상황을 들어 복지부 차원에서 빠르게 준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전남도가 어느 지역에 대학을 설치할지 결정하면 이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국내 3대 사찰의 하나인 순천 송광사에 봉안된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보물로 지정된 지 20여 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불화가 국보로 승격된 건 아주 드문 일인데요. 국보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이 불화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포의 문양과 눈썹 한 올 한 올까지 섬세한 붓터치가 돋보입니다. 색채는 붉은색이 주조를 이루면서 녹색과 황색이 어우러져 사용됐는데 대부분 옅게 채색돼 유려한 필선이 돋보입니다.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묘사한 영산회상도, 또 석가모니의 생애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8개의 주제로 나눠 그린 팔상도입니다. 지난 1725년 화승인 의겸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 양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좀 기본적인 좀 모델이 되는, 그리고 실제로 팔상도 그림 전체가 다 남아있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순천 송광사에서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의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물 지정 후 21년 만에 이뤄진 쾌거에 신자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불화인 영산회상도와 8폭의 팔상도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낱낱이 경전을 다 설하지 아니하여도 모든 생사의 고뇌를 다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유산청에게도 이번 행사는 특별합니다. 지난 5월 17일 출범한 국가유산청의 첫 국보 승격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보를 전달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앞장서서 지키고 보호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사 측은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오는 8월까지 모두 전시한 뒤 일부 작품은 휴식기를 가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주변에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가 많습니다. 환경오염과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지만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영업을 정리하고 지난해부터 휴업에 들어간 전남 영암의 한 주유소입니다. 한켠에는 소주병과 먹다 버린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 녹이 쓴 자동 주유기 아래는 기름이 새어나와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주유소 건물 옆 세워진 기름통 역시 오래된 폐기름들이 새어나오는 상황. 폐기름을 채취해 물 위에 섞어보니 기름때가 둥둥 떠다닙니다. 휴업한 채 방치된 주유소 곳곳에는 이처럼 폐기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휴업 사유는 손님이 점점 줄다 보니까 2년간 연장 신고해놨습니다. 30여 년간 운영을 이어온 목포의 한 주유소도 올해 초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운영자금 부족이 사유고요. 영업이 잘 안 돼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현재 전남에 있는 주유소 천여 곳 가운데 휴폐업에 들어간 주유소는 170여 곳으로 전체의 15%를 넘겼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알뜰 주유소로 인한 가격 경쟁과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국도 이용 감소가 휴폐업의 주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도로가 직선화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 국도가 사도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뜰 주유소하고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운영이 어려워져서. 문제는 이처럼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들이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해남의 한 폐주유소에서는 공터에 폐목재를 대신 쌓아놨다.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던 불이 크게 번지기도 했습니다. 폭발이나 화재,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산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폐업 주유소 등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철거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주유소 철거 과정에서 필요한 석유 저장 탱크 및 토양 정화 등 작업에는 억대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한 상황. 경영 악화와 재정난을 호소하며 폐업한 주유소들이 철거를 엄두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오염과 범죄, 화재 위험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폐업 주유소 문제를 단순히 업체에만 맡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부분이 재정난으로 인해 휴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감안해 전기차 충전 시설 혹은 물류 시설을 갖춘 복합 주유소 등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3,400곳 이상의 주유소가 휴폐업에 들어간 가운데 경제에너지연구원은 2040년까지 전국 11,000여 곳의 주유소 가운데 약 70%가량인 8,000여 곳의 주유소가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대형 사업장 88곳에서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이 4만 톤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굴뚝 자동 측정기로 측정된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4만 2,852톤으로 전년보다 17.5% 늘었습니다. 업체별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만 8천여 톤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GS칼텍스 3,300여 톤, 한화에너지 여수공장 1,300여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문화방송이 오늘 6월 시청자위원회를 열고 장마철 재난방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로 도심 속 상가 폐업 실태와 지역 소멸 시대를 맞아 잊혀져가는 농어촌 마을의 유래를 심층 보도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살고 싶은 고장 육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다룬 특집 개발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올해 우리 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1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어종의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늘립니다. 조피볼락과 넙치 등은 가입 시한을 다음 달 8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특약을 신설해 보장을 확대합니다. 순천에서 일주일을 여행하는 순천 일기 참가자를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광주와 전남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대상이며 숙박비와 체험활동비 등 하루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맛돌봄 맛살림 사진 공모전을 다음 달 31일까지 개최합니다. 공동 육아와 가사 분담 내용이 담긴 사진물이 대상이며 여수시는 최종 42점을 선정해 총 3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넘게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텐데요. 우선 내일 새벽까지 오다가 그치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새벽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량입니다. 특히 밤사이에도 남해안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장맛비가 잠시 그친 뒤로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낮부터 밤 사이에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비가 잠시 그치면서 내일은 다시 더워집니다. 전남 동부 지역 20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2도, 그 밖의 지역 20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6도, 고흥, 순천 29도, 광양 30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에는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30도로 후덥지근한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전남도가 산사태 취약지 현장 점검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취약지역 사전 예찰과 선제적 주민 대피, 피해 복구 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산사태 취약지역 2,281곳과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3,827곳 등을 점검해 615곳에 대한 현장 조치와 함께 시설 보강 조치를 마쳤습니다.